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코입니다. 네, 지금 제 행색과 배경이 왜 이런가 하냐면 본가에 있는데 방음이 잘 안 돼서 여기에 있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논란도 없는데 거의 자석 수준으로 영상이 안 올라오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작년부터 진로 고민이랑 번아웃이 해결이 안 됐고 그 과정에서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숨게 됐고 네, 숨게 됐습니다. 근데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어차피 나를 보여줘도 부끄럽고 안 보여줘도 부끄러울 거 그럼 그냥 보여지고 부끄러운 게 나을 것 같아요. 일을 하다가 좋은 기회가 와서 보안 솔루션 운영 업무로 직무를 바꾸게 됐어요.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적응했고 이사를 드리고 있게 됐고요. 자세한 근황은 브이로그 찍으면서 중간중간 풀어나갈 예정이에요. 복귀 영상으로 모이해킹 Q&A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사실 해킹 기술이 엄청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길이 내 적성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Q&A가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천재 해커는 많은데 세상에 천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있고 평범한 사람이 부딪혀보고 직접 해보고 고민했었던 과정을 보여드리는 게 판단하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천재들 그런 이야기나 삶을 보여주면은 와닿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내 얘기가 아니고 나랑 너무 동떨어진 거니까. 평범한 편이잖아요. 이제 보고 누군가는 별거 아니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네 뭔데? 막 이래라 저래라야. 좀 해볼 만하네? 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도 있고 아 나는 이쪽은 안 맞겠다 판단 내리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저를 하나의 사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모이해킹 업무란 여러 기관이나 기업을 돌아다니면서 웹페이지랑 어플리케이션을 해킹을 하고 취약점을 찾아내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리뷰까지 진행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안 컨설턴트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시고 화이트 해커라고 합니다. 네, 업무 특성과 출근 형태. 모의 해킹은 내근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타기업에 파견을 나가는 외근직 근무 형태도 있어요. 외근직은 맡은 프로젝트마다 출근지가 매번 달라지거든요. 물론 원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고객사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사에 갈 일이 잘 없어요. 평균적으로 여의도나 강남 쪽에 출근한 날이 많았어요. 금융권 쪽. 근데 금융권은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 쪽에 사시는 분들 힘드실 수 있어요. 새벽부터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모의 해킹은 투입된 프로젝트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프로젝트가 빡세면 그만큼 야근을 하게 되는 거고 업무 시간 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면 시간을 줄여서 일을 위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 적성을 안 타거나 흥미가 없거나 엄청난 노력을 할 자신이 없으면 발을 들이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의 해킹 직무하면서 자취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객사가 주로 어디 위치 쪽에 있는지 파악을 하고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지도에다가 고객사 위치랑 내가 살 위치를 설정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걸리는지 보고 아, 나는 이 정도 걸리는 것까진 괜찮아 하는 본인만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면서 지역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 주변에는 서울 2호선 라인으로 자취를 많이 했고요. 저도 첫 자취는 서울 2호선 라인으로 해서 자취를 했습니다. 이외로 강서구, 강동구, 수서 쪽으로 주로 많이 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모의 해킹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자격증은 기사 자격증, CPPG, 클라우드 분야 쪽을 따면은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자격증이 부족했고 포트폴리오 덕분에 합격된 케이스거든요. 보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아서 버그 바운티 해보실 텐데 네, 첫 번째, 직접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게시판이 있는 웹사이트 있잖아요. 직접 코딩하면서 만들어 보는 게 좋아요. 이게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알아야 응용을 해서 흐름을 바꾸고 이런 취약점을 통해서 해킹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앱도 만들어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앱도 해킹을 나중에 많이 하게 되거든요. 어차피 할 거 미리미리 기초를 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웹사이트를 주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이라던가 보는 기준이 있잖아요. 보고서를 작성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현업에 뛰어들면 바로 하는 게
그거라서 실무랑 관련된 걸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게 많이 나왔을 텐데 해킹 연습용 사이트라고 치시면은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해킹을 해보시고 증적을 찍어서 1년의 과정을 보고서로 작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드림핵 같은 곳에서 CTF 문제를 풀어본다거나 또 뭐 개발자 도구 조작법을 알고 계시면 좋아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사전에 접속된 게 아닌 이상 절대로 실제로 운영 중인 웹사이트나 웹을 해킹하시면 안 됩니다. 범죄자됩니다. 네, 모바일 앱 모이해킹 같은 경우에는 공기계를 구해서 iOS랑 안드로이드랑 탈옥이랑 루팅을 해보시고 안드로이드, iOS 기본 구조가 있을 거잖아요. 그 디바이스 안에서 데이터를 빼고 넣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미리 빠삭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구글링 해보시면 모바일 해킹용 어플이 잘 나와 있거든요. 언크래커블이라고 있어요. 그 금융 해킹 어플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글링 해보셔서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객사에 가면은 보안 쪽을 잘 모르시는 담당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딱 보시고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쓰는 게 좋아요. 반말 썼다가 존댓말 썼다가 보고서를 그렇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통일을 하시고 양식 같은 것도 일관되게 맞추고 워드랑 한글, 엑셀 많이 다뤄보시면 좋아요. 현업에 나가면은 계속 다뤄야 되는 거잖아요. 문서 작업을 피할 수가 없고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셔도 좋아요. CVE 분석이나 시스템 해킹 분석 보고서 같은 거. 모바일 해킹할 때는 어셈블리어를 잘 알아야 적응하기가 쉽거든요. 시스템 잘 하시는 분들이 우회해서 해킹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연차가 쌓여갈수록 모바일 해킹을 잘하는 사람이 그 부분을 연마를 많이 하세요. 저는 그 능력이 부족해서 모의 해킹을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도 공부를 해두세요. 특히 자바랑 자바스크립트 중요한 것 같아요. 보안 뉴스 같은 거 매일 보고 동향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파악을 하고 요약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보안 사고를 나면 타임라인을 잘 살펴보고 조치 방안 같은 거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알아보시고 보안 사고가 터지면은 우리 회사는 그런 보안 사고가 나지 않게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내가 할 일이고 항상 동향을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 면접 준비는 기본 해킹 지식이랑 자신이 작성한 포트폴리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질문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면접 준비할 때 키워드를 각각 적어서 하나씩 뽑아서 혼자 자문자답하고 거울을 보고 스피치 연습하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내가 면접관이라면 뭘 물어볼 것 같은지 생각을 하고 쭉 질문을 작성한 다음에 답을 달아보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일을 했어요. 저는 당시에 모든 거를 AI 없이 준비를 했는데 요즘은 AI도 있으니까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이 정확히 알고 설명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 기반으로 해킹하는 거 무조건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엄청 딥하다거나 기발하다기보다는 제가 한 행위를 보고서로 잘 정리를 한 게 학교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근데 모이킹에서 일하려면 기술적으로 딥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차에 맞는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 그게 받쳐주지 않으면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겁없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저처럼 된통 당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 잘 해보시고요. 그래서 너는 어떤 걸 준비했는데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학교 수업이랑 학원에서는 정보보안 과정을 수료했고요. 수상 경력은 있긴 한데 해킹 대회는 학교 웹페이지 해킹하는 교내 해킹 경진 대회, 작은 대회고요. 나머지는 플랫폼 앱 제작을 위한 창업 동아리 활동, 공공 데이터 활용 창업 분석 경진 대회 수상 경력 등 총 10회 정도의 수상 경력이 있어서 학교 다닐 때는 공백이 없으니까 자격증 여부는 따로 안 물어보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로 사로잡을 수 없으면 그냥 자격증을 따시는 게 좋아요. 취업하고는 자격증 딸 시간이 진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무조건 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의 해킹은 이제 기술만큼이나 문서 능력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요. PT 능력도 있으면 좋겠죠. 리뷰를 해야 되니까.
저는 보안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때가 진짜 이해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모의 해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모의 해킹을 안 하고 있고 좀 멋쩍긴 한데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또 달아주세요. 앞으로는 여러모로 도움이랑 위로를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양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저라는 사람에 대한 Q&A를 찍을 수 있는 그날까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